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저탄소 고지방 식단에 대한 5번째 영상인데 1부 영상에서는 저탄소 고지방 식단의 종류, 2부 영상에서는 2개의 식단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이상한 저탄소 고지방 식단, 3부 영상에서는 정제 음식과 비정제 음식, 4부 영상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영상의 내용이 모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부부터 순서대로 보셔야 오해 없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재생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1부부터 순서대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식단은 음식의 종류는 비정제 음식으로 먹으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어떤 영양소도 일부러 제한하거나 일부러 과잉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탄소 고지방 식단이 되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애킨스, 팔레오, 키토제닉 식단과는 모두 다른 식단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롱가가 이야기하는 식단이라는 의미로 롱가 식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지 않는다 말은 좋은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는 배고픔과 배부름이라는 신호가 있고 이 신호로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지면 그 음식에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먹으면 체지방이 증가해서 비만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음식의 영양성분을 확인을 하고 칼로리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3부 영상에서 나왔던 정제 음식 때문이에요. 자, 3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음식은 영양소가 많으면 소화 흡수가 느리고 소화 흡수가 빠르면 영양소가 적게 되어 있는데 가공으로 만들어진 정제 음식은 영양소가 많으면서 소화 흡수도 빠르니까 몸에 갑자기 많은 영양소가 들어오고 이걸 몸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자, 그것 때문에 몸에 혼란이 생기고 이 혼란 때문에 가짜 배고픔이 생기는 거죠. 이 가짜 배고픔에 따라서 식사를 하면 배고파서 먹은 음식이 사실은 너무 많은 음식이었고 그것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겁니다. 자, 현대사회에서는 동양은 쌀, 서양은 밀 같은 정제 음식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가짜 배고픔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가짜 배고픔에 따라서 식사를 하면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비만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배고프다고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정제 음식 때문이었다는 거죠.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가짜 배고픔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 신호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건 정말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내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 건 그 음식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정제 음식으로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면 먹지 않으시면 돼요. 그랬다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실제로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해보시면 많은 양을 먹기가 어려워요. 자, 어느 정도 음식을 먹다 보면 배부름이 느껴져서 그만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 음식을 먹었다면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기 때문에 식사 횟수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먹었더니 체중이 증가하던데요? 자, 저칼로리 식단을 하셨거나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셨던 사람의 경우에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의 대사량을 낮춰서 소비 에너지를 줄이고 동시에 같은 음식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흡수율을 높이게 됩니다. 자, 이게 굶주림 반응이고 이것 때문에 요요 현상이 있는 거야. 굶주림 반응이 이미 생겼다면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요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긴 하는데 만약에 저칼로리 식단을 하셨고 굶주림 반응이 생긴 상황이라면 평생 저칼로리 식단을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요요를 겪으셔야 돼요. 그 굶주림 반응을 해결하는 방법이 음식을 더 먹는 건데 음식을 더 먹으면 요요가 오니까요. 그나마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게 요요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체중이 조금 증가하는 걸 감수를 하셔야 돼요. 자, 저탄수화물 식단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기 때문에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양이 줄어드는데 탄수화물은 몸에 저장될 때 수분과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 양이 줄어들면 탄수화물과 함께 저장되어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키토제닉 식단에서는 초기에 굉장히 체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 때문에 키토제닉 식단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 줄어드는 체중은 체지방이 아니라 수분이 빠져나간 무게예요. 탄수화물과 물을 마시면 바로 복구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 롱가 식단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식단에 비해서는 몸에 저장되는 탄수화물 양이 많고 그래서 탄수화물의 수분으로 인해서 체중이 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지방이 증가한 게 아니라 수분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살이 찐 건 아니에요. 그러면 롱가 식단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건가요?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들고 이 인슐린 때문에 비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케토시스 상태가 될 정도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거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도 탄수화물 좀 적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까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저탄소 고주한 식단 6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